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인도주의적 대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차기 총무 인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차기 총무 후보로 금주선 목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한국인 총무가 탄생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이장호 감독이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작품 레디컬 마더 쉐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번 영화 제작을 마지막 사명이라 여긴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화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패배한 이후 멕시코와 독일 경기를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저마다 이기는 법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번 주일 밤에 있을 경기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회를 비롯한 북한 사역 단체들의 대북 사업 준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대북 지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린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통일부의 융통성 있는 대북 제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통일부의 대북 제재가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적어도 아까 소개시켜드린 예스 트레이드 같은 부분에서 인조주의적 면제 절차에 대한 아직 소개는 없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품들은 조금 면제를 하는 쪽으로 좀 상황적으로 좀 재량을 많이 주는 그런 좀 투명성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유엔과 미국과 같은 경우 포괄적 대북 제재 시스템의 도입으로 대북 수출이나 지원이 어려운 실적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사업에서는 많은 면제 혜택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하는 제재 사항을 고시를 통해 반영한 것 또한 북한 사역을 하는 단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울프 변호사는 현재 유엔 회원국의 80% 이상이 인도주의적 대북 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하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대북 사업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6.25 해외 참전 용사와 유족들이 지난 20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전우들과 아버지 혹은 형제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념비 앞에서 먼저 간 이들을 기억하는 방문단의 표정에는 엄숙함을 넘어 경건함까지 비춰집니다. 장진호 전투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던 진 화이트 미 해병 예비역 중령 등 참전 용사들은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어 걷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 예비역 중령은 전사자 명비를 바라보면서 포화에 희생당했던 친구들이 떠오르며 깊은 소외를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부흥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일에 후회가 없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I know that it was hard for their families. It was hard for me to lose my friends. But when I look at Seoul and Incheon, I see great things that the Korean people have done for their country. And I am happy and honored to have been able to help them achieve the things that they've done. 방문단은 전쟁기념관의 6.25 전쟁 전시관을 둘러보고
한국 전쟁의 참상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시간을 보내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The room that impresses me, hurts me the worst is the children's room and the suffering of the Korean War on children and the death of young soldiers. 이번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한 세해대교회와 사단법인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최선을 다한 군인 정신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이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이 한국교회에 널리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그런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이 참 귀감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 조그만 나라를,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그 고귀한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는 그 고귀한 값진 희생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값진 희생을 치른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전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문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이며 교회 안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장통합 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 정기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옥성삼 교수는 스마트폰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면서도 활용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하나님의 창조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회 차원의 분석과 능동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임정수 교수가 스마트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대해 아름다운 교회 황인동 목사가 스마트폰의 목회적 활용 사례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왔던 WCC여서 이번 회의에 참여한 남북 대표단에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WCC 2018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의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WCC 중앙위원회는 WCC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칼빈이 심호하던 제네바의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내일은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시스 교황이 에큐메니컬 센터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7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로서 기념 행사를 하는 외에도 지난 부산 총회 이후로 11차 총회를 어디서 가질지 총회 장소로 의논하고 있고 울라프 픽세트베이트 총무의 임기를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총무 선출에 대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총무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총무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중앙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의논해서 18명의 인선위원을 조직했습니다. 인선위원장에는 폴 가드너 박사님이 선출됐는데 자마이카 분이고 비교적 중립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배현주 교수가 18명의 인선위원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됐고 브라질로 이민 간 청년인 토마스 강 씨가 역시 인선위원이 됐습니다. 인선위원회는 이번에 구성해서 11월 달에 첫 번째 모임을 갖는 것만 결정했습니다. 11월 달에 모여서 앞으로 인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예상하기는 12월 초에 인선을 위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2019년 6월 달에 다시 인선위원회가 모일 때까지 서류를 접수해서 인선 절차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총무 선정은 2020년 3월로 예정돼 있는 다음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수현 목사님이 그동안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국장으로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무 후보로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네바에서 열릴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남북기독교 대표가 함께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사된 것이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이번에 7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WCC의 울라프 픽스의 투베이트 총무님이 지난 5월 초에 세계교회 개혁교회 커뮤니언 총무님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셨고 이번에 평양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분의 대표를 초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분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제네바에 도착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NCCK 총무이신 이용정 목사님과 제가 함께 맞이해서 지난 며칠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공식 모임은 금요일 날 시작되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제네바에 있는 회의장에서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은 WCC가 주선을 해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남한의 NCCK가 대표가 되고 관련된 해외교회 대표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현재 남북의 정세가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바뀌고 있어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남북교회 대표뿐만 아니라 해외교회에서도 한 50여 명 참석하겠다고 해서 좋은 모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명철 위원장과 이용정 목사님은 최근에 남북 정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모든 이 중앙위원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WCC가 1984년에 도산소 회의를 가진 이후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30여 년간 노력해왔고 그런 성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요지에 감사 인사를 두 분이 했고 또 중앙위원들이 다 같이 감사하면서 크게 박수하고 좋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강명철 위원장이 인사할 때 마지막에 다 같이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실 거라는 의지의 말씀에서 아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남은 회의 일정도 잘 마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영화란 지루한 장면이 삭제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생의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이장호 감독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장호입니다.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굉장히 오래된 영화감독입니다. 별들의 고향이 데뷔작이고 어제 내린 비라는 청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만들고 다행히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어둠의 자식들 제목도 요란한데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외인구단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다시 이제 흥행 반열에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지 영화를 만든다라는데 그렇게 큰 의욕과 애착이 생기지 않았고 목적이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작품들이 관객들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한국영화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대표작들을, 역사 대표작들을 뽑았어요. 100편을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베스트 10은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했어요. 베스트 10에 제 영화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3개가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보선언. 그리고 그 베스트 10 외에 이제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가 또 들어가 있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알려진 작품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신앙 때문인지 모든 게 그 사회적인 명성이라든지 그거조차도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람 불어 좋은 날 때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상하게 그 작품에는 나한테 자꾸 크리스찬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영화를 만든 다음에 명보극장에 상영을 하게 됐는데 그 명보극장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영균 회장님이 장로님이시라 그 신우회에서 한번 성경 공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리더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바지 뒷주머니에 찼던 지갑 속에 극장에서 흥행이 잘 되라고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불태웠어요. 불태우고, 그리고 또 극장 뒤에 스크린 뒤에다가 또 부적 붙여놓은 거, 그것도 다시 몰래 들어가서 띄어내고. 그런데도 영화는 흥행이 잘 됐고 평판이 좋았죠. 영화 도중에 어떤 목사님이, 허병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독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죠. 만났더니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줬어요. 영화를 잘 만들어주면은 영화가 우리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그저 돈 벌고 인기 얻으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거룩한 뜻이 영화에 있다라니까 이 목사님 교회에 좀 다녀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하월곡동 산동네에 있는 돌산교회라는 데를 이제 다녔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다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만드는 영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했거든요. 근데 자꾸 흥행에 실패하면서 내가 만들어야 될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적인 감각, 육체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라는 데 어필하는 영화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구나라는 자각이 들었고, 영혼에 호소하는 영화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죠. 기독교 메시지만 담는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도 그런 기독교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진취적인 그런 극단적인 신앙심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을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레디칼 마더 쉐핑. 1912년에 32살의 노처녀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22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처음 깜짝 놀란 게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는 상태. 태어나도 여자는 이름을 안 줘주고, 그리고 포기 상태의 인권을 누리고 살았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여자 학교를 만들어서, 여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 여자도 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간호사가 전혀 없던 시절에 간호사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동갑내기 목사님이 계신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도와서 나 환자들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낸 놀라운 분인데 그 일생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1912년에서 34년까지의 이야기가 리얼리즘처럼 관객 눈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중요한데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려 그러면은 기독교 영화지만 상당히 감동을 줘야만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숙제가 많고 무겁습니다, 어깨가. 꼭 죽기 전에 이 영화를 만들고 죽어야 할 텐데 아마 이 영화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고 저 혼자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있는 삶이라는 걸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이자 2018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가 너무 분주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해야 할 일들을 대해 잠잠히 생각해보는 시간도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100원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